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학제 항목의 조사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는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학급수와 학생 수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조사 기준일은 4월 1일 기준이며 평성학급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에서는 같은 학년 학생으로만 편성된 단식학급 학생 현황과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편성된 복식학급 학생 현황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나이스 학적에서 학생 및 학급 자료가 연계되는 장표이나 모두 단식학급 학생 현황으로 일괄 취합되는 점을 유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사부터 단복식학급 입력 기준이 인가 기준에서 편성 기준으로 변경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학급 학생 현황의 입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학적에서 취합된 학생 및 학급 자료가 조회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필수 확인 N이라고 표기되는데 N 표기 상태는 원자료 취합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취합된 자료를 클릭하여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하면 Y 표기 상태로 변경됩니다. 취합된 원자료의 학년, 학급반 항목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반을 삭제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추가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식학급 학생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개요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식학급은 원자료 취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혼합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식학급이 있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2개 학년 이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학급의 학년을 대표하는 인가학년이라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가받은 학년이 없다면 소속 학생의 최고 학년을 인가학년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식학급은 반 정보를 입력할 때 학년별로 중복된 반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학년 구분 없이 1반부터 차례대로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1학년 1개 반, 2학년 1개 반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1학년 1개 반, 2학년 1개 반으로 입력하시면 기존의 1학년 1반이 삭제되므로 반드시 같은 반이 중복되지 않도록 1학년 1반, 2학년 2반으로 1반부터 순서대로 동일한 숫자의 반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시 단식학급 학생으로만 취합되므로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식학급 학생 수를 단식학급 학생 현황에서 삭제한 후 복식학급 학생 현황 장표에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복식학급 학생 수가 중복 입력되거나 혹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단식학급 학생 수와 복식학급 학생 수가 총 학급 학생 수가 되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학급에 소속된 특수 순회 학생의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 수업을 같이 듣는 부분 통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단식학급 학급 구분은 원자료 미취합 항목으로 일반, 특수, 순회학급 중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식학급의 경우 2개 이상 학년의 학생으로 혼합 편성된 학급의 학생 수를 입력하되 인가학년 항목의 경우 인가받은 학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단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복식학급 소속 학생의 최고 학년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학급은 학년별로 학급을 1반부터 입력하지만 복식학급은 학년 구분 없이 무조건 1반부터 시작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입력 방법입니다.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에 있는 학생 수를 입력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학생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여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연령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연령 환산표 버튼을 눌러
표를 보고 산정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학생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이스 학교 정보의 연령별 학생 수 현황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기준일자와 연령 산정 기준일자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입 학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21년 4월 1일 조사 기준일 당일에 A학교에서 B학교로 전입, 출입한 경우에는 전출입 처리일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A학교의 전출 처리일은 4월 1일이기 때문에 학생 수를 A학교에서는 입력을 하고요. B학교 전입 처리일은 4월 2일이 되기 때문에 B학교에서는 학생 수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어 학급,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 귀국 학생 특별학급 등 이러한 학급들은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학급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식학급 학생 현황에서 반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기존에 입력했던 복식학급이 삭제된다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식학급에서는 반을 입력할 때 동일한 숫자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2개 반, 2학년에 1개 반이 있다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2학년 3반으로 2학년 1반이 아닌 2학년 3반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가학급 현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단복식 학생 현황이 올해부터 편성 기준의 학급수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작년에 편성학급 현황 조사였던 해당 장표는 올해 인가학급 현황 조사로 장표가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하단 이미지는 인가학급 현황의 입력 화면이고요. 편성학급수 조회 버튼을 누르면 단식 복식 학급 현황에 입력하였던 학급수를 조회하고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입력하실 때는 특수학급이나 순회학급을 누락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 편성학급수 조회를 같이 보시면서 비교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지침 및 유의사항입니다. 인가학급수는 4월 1일 기준으로 인가된 학급수를 일반, 특수,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편성학급수 조회 버튼을 확인해서 편성학급 현황을 조회하고 비교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휴교 및 폐교의 경우는 해당 장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교가 있는 초등학교는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장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급 구분별, 학년 및 장애 영역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단복식 학생 현황의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 학생 수는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영역별 현황에 입력한 학생 수와 동일해야 하므로 앞에 단복식 현황에 등록된 자료와 반드시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일반 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나누어서 구분되어 있고요. 장애 영역별, 학년별, 성별로 구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일반 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구분별로 입력하되 특수학급 학생 수 구분 시 유의해야 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생은 기본적으로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는 특수학급에,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경우는 일반 학급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순회학급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가받아 편성된 순회학급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본교의 학적을 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 영역 구분 시 2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등을 참고해서 장애 영역 1개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입학 현황 및 미취학자 현황 장표입니다.
네, 요 장표는 해당 입력화면 먼저 보시겠는데요. 상단의 표는 입학 현황에 대한 내용을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단의 화면은 미취학자 현황을 입력하도록 상단, 하단으로 구분돼서 입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단에 입학 현황에 있는 미취학자의 합계와 그리고 하단에 있는 미취학자 현황의 합계가 일치하여야만 저장이 되므로 이것을 유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요입니다. 입학 현황에 대한 개요인데요. 네, 21년 3월 1일 최초 입학일에 입학한 의무 취약 대상자와 입학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장표는 정보공시 연계 항목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입학자는 매년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 적용이 안 되고요. 조회만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입학 이전에 사망한 학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의무취약 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입학한 경우에는 의무취약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우리 학교 의무취약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우리 학교로 입학한 경우에는 의무취약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및 사립학교 중 의무취약 대상자가 불명확해서 입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무취약 대상자 중 입학자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표인 미취학자 현황에 대해서 개요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취학자 현황은 21년 3월 최초 입학일 기준이고요. 미취학자 입력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취학자는 사유별로 현황을 입력하되 조기 입학 아동의 사유는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미취학자 합계와 입학 현황의 미취학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자 구분은 유예와 면제, 불취학에 대해서 상세히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 해당 내용을 보시고 구분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입니다. 다음 장표는 학업 중단 학생 장표인데요.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20학년도에 유예, 면제된 학생을 학년별, 성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이 장표는 장학 자료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자료가 연계되어 오기 때문에 이 해당 장표에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수정을 원하신다 하실 경우는 여기 이 학업 중단 학생 현황 장표에서 수정이 안 되고요. 장학에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장학 학업 중단 비교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장학 통계에서 입력한 세부 자료와 그리고 담당자를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학의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에서 취합을 해오기 때문에 직접 자료 수정 및 입력이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장표에 대한 해당의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항 방법에 대해서 나이스 시스템 설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FAQ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변동 상황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학업 중단 현황과 마찬가지로 20학년도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20학년도에 입학, 졸업, 전출, 전입 등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변동 상황들을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20학년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 3월 1일 이후에 개교했던 학교들은 해당 장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입력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항목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대부분 화면에 노란색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전출입, 휴학 등은 원자료 미취합 항목이기 때문에 학생 이동부 등 근거 자료를 확인한 후에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변동 상황은 20년 3월 1일 학생에서 20학년도 학생 증감 현황을 반영한 후에 21년도 진급 예정 학생 수가 결정이 되므로 그 계산된 값이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하니까 학적 자료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변동 후 학생 수와 진급 예정 학생 수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퇴, 퇴학, 재적, 유예 면제, 그리고 사망은 학업 중단 학생에서 연계돼서 학생 변동 상황에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한 학생 변동 상황의 졸업자와 조기 졸업자의 합계값은 졸업 후 상황의 졸업자 수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불일치할 경우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업 후 상황 장표입니다. 졸업 후 상황은 조기 졸업자를 포함한 21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 후 상황은 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졸업한 아이들의 졸업 이후의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력 화면 및 유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입학자와 동일하게 졸업자 역시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졸업 후 상황의 합계는 진학자와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 그리고 알 수 없는 아이들 미상의 합계이며 이는 졸업자 수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졸업 후 상황 장표에서 조사하는 졸업자 수는 이전 장표였던 학생 변동 상황 장표, 그 학생 변동 상황 장표의 졸업자, 조기 졸업자의 합산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근거 설립된 학교, 국내의 학력 인정 학교 이외로 진학한 학생의 경우 진학자에서 입력하지 마시고요. 미진학자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 진학자에서 제외한다는 점 화면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학 현황입니다. 유학 현황 역시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 20학년도에 유학한 아이들을 조사합니다. 유학과 관련해서 학적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출국한 아이들은 저희가 유학 현황에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제외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입력 화면 보시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유학 원인별로 그리고 해외 이주, 파견 동행, 자비 유학을 선택한 다음에 국가별 그리고 기간별로 유학생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지침 및 유의사항입니다. 유학 원인별, 유학 국가별, 유학 기간별로 나누어 입력을 하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을 구분할 때 반드시 저희 그 학교에서 행정 처리가 완료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유학 현황의 유학 학생 수는 학생 변동 상황 장표의 유예와 면제자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저장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귀국 현황입니다. 귀국 현황도 유학 현황과 마찬가지로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20학년도 기준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어학연수 등 단기 출국으로 귀국을 한 아이들은 제외를 하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 학교 수학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학해서 학적이 생긴 경우도 귀국은 아니기 때문에 귀국 학생에서는 제외를 하고 입력을 하신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단의 입력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학 현황과 마찬가지로 등록 버튼을 누르고요. 유학 원인별 그리고 국가별, 체류 기간별, 시기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귀국 현황의 경우 2개 이상의 국가에 머물렀다가 국내에 귀국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나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지침 및 유의사항입니다. 네, 유학 원인별, 유학 국가별, 체류 기간별, 귀국 기간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시는데요. 네, 상반기, 하반기 기간 구분하실 때 마찬가지로 유학 관련 행정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되신다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 또는 외국 학교 수학으로 인해 국내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학적이 생긴 경우는 귀국 학생으로 입력하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네, 다문화 학생 현황은 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 학생 장표는 국가별로 입력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입력을 하고 또 다문화 학생의 경우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로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서 외국인 부모가 생긴 경우나 탈북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동사항인데요. 작년까지는 24개로 국가 구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18개의 국가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력 화면입니다. 네, 국가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국가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검색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세부 국가 분류를 확인해서 입력을 하여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학교에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조선족은 중국 한국계, 그리고 고려인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국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 지침입니다. 다문 학생 수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 자녀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국제 결혼 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 자녀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부모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출신 국적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육 통계에서는 아버지 기준으로 입력한다. 아버지 국적 기준으로 입력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